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일본 우익이 일본에서 60여 년간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을 볼 때는 북한의 존재를 마치 가장 위험한 적으로서 그 이미지화해서 이용을 했다는 거죠. 북한의 존재를. 여기에는 천안함 사태도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반도의 미래의 힘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일본 우익의 결집력을 세운 것이죠.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본 자체를 위해서 이런 구도가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유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인들을 만나보면 그 개개인들은 친절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굉장히 세계인으로서 민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그 성취해야 할 그 시민 행동들이 굉장히 정치력으로서 부족하고요. 언론 플레이가 그 굉장히 조작 정치처럼 지금 몰입돼 있는데 때문에 이것은 조작 정치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본 자체는 열린 사회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특별히 그 일본 우익의 정치권은 로비력으로 지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우익이 그 자랑하는 그 미쓰비시에 기댄다든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특히 로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본은 그 미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을 동시에 로비를 많이 벌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인가, 힐러리가 당선될 것인가. 지난 선거에서 아베는 분명히 힐러리를 지지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로비의 변화를 보면요. 일본 우익은 미국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 로비력을 볼 때는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굉장히 엎드려가지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베 정권이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 플레이로만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때는 언젠가는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세계인으로서의 일본인이 길러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 우익이 한국과 한반도를 그들의 정치 결집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그 혐한 그런 것을 막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왜 미국 민주당에 로비를 했을까? 미국 민주당은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 소로스의 재력 에 기대고 사사카와 재단과 연관돼 있고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막아온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을 불러다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뭔가 풀릴 것 같은 것을 암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막은 게 지금 미국 민주당이죠. 그 배우는 일본 우익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를 탄핵한다 만다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원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안 되겠지만 굉장히 그 미국 정치판에서 미국 민주당의 힘을 굉장히 자랑하게 되고 어쩌면 미국 트럼프를 굉장히 흔들어대는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 맘대로 정책을 펴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탄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공화당
그 사람 정치인들 자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인물로 했을 때의 그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한국의 문제는 중국과 일본에 끼어 있는 한반도란 말이죠. 그래서 남북 협력이 지금 필요한 단계인데 그래서 만약에 남북이 협력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 냉전 체제에 변화를 준 것이고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일본도 워낙 경제력, 군사력 또 잠재력으로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힘을 키워줘야지 그 팽팽한 그런 균형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사의 70여 년간의 언어가 같은 나라에서 그 분단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미중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다원화를 조금 다극적인 체제로 갔다가 결국은 일극 체제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서 경제적, 군사적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뭐 중립국으로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사람들의 정서는 굉장히 일본의 호전성과는 다릅니다. 한반도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과 뭐 북한은 사실은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뭐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오늘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게 떴더라고요. 중앙일보 건데 한미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이탈하면 일본의 생명선은 38선이 아니라 대한해협이 되죠. 근데 이런 그 대한해협까지의 그 선으로 내리는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의 그 정책을 결정하는 키신저 그 나이가 많으신 그 분이 계속 주장해 왔던 바예요. 그래서 이 명제 있죠. 일본의 생명선이 뭐 대한해협까지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그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의 뭐 그런 방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으로서는 엄청 이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아베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열린 것인데요. 한일 평화정책 학술 포럼이라고 그랬는데 평화정책일까 과연 이것이 평화정책이라면 뭐 핵무기를 반대하는 그런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력 때문은 아닐까. 이 점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교황님이 일본을 다녀갔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핵 없는 양국을 만들자. 그래서 미국의 그 핵 우산에 들어가자. 뭐 이런 결론을 말하는 그런 학술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핵무기라는 것은 인도에도 있고요. 파키스탄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기를 인도가 쓰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인도라는 나라를 잘 들여다보면 영어권입니다. 그렇죠.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고 영국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삼성이 영국 쪽으로 많이 가 있죠. 영국에서 나온 뭐 지지율 조사 기관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삼성이 영국과 미국의 공화당과 아주 친밀한 그런 세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외교 협력을 영미권에서
영미권으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이. 근데 북한의 문제는 언어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나라의 그런 분단국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안보 프레임을 가지고 늘 주장하듯이 한반도가 통일되면 위험하다. 자기네한테 위험하다라는 대립구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예요. 미래 한국은 위협을 준다라는 문제로 일본 외교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게 언급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기사에도 보면은 이거는 대륙 구도와 해양 구도가 서로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탱된 논리입니다. 이 논리로 인해서 한반도 통일이나 평화적인 협력 관계를 방해한 것이 일본 우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이 문제가 다시 나왔냐면요.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에서 북한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 한국 국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북한을 지원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45% 이상이고 일본을 지원한다? 15%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일본 아베가 잘못 외교 정책을 한국에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 외교적으로도 손실 온 거죠. 그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인들은 전쟁을 원하는 그 정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일본은 국화를 겉으로는 꽃을 치장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들의 그 호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립구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움이 서로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치우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북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남쪽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방법이 미국에만 기대를 하면 그게 해결해 주겠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또 경제권이 많이 무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치우친다고 그러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경제권은 베트남, 캄보디아, 아세안까지 갔고 또 인도, 또 유럽, 심지어는 남미까지 지금 많이 진출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화 정책을 한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를 도와줄까? 아세안에서도 왜 호응을 받겠어요? 일본처럼 얌체같이 이익관계를 막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인들은 절대로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심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 글쎄요, 민주주의일까? 저는 이거 반문하고 싶습니다. 일본 우익은 60년 동안 집권하고 있는데 이거 민주주의라면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시장주의다? 아니, 중국도 시장주의죠. 그리고 많이 자본주의화 돼 있지만 금융이나 기타 등등이 지금 좀 더 열어라. 기술 문제, 도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단순하게 한국이 중국에 기댈 것이다? 그거는 좀 잘못된 파악입니다. 왜냐하면 안보 차원에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한반도인들은 중국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껏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 양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대국이란 말이죠. 둘 다 힘이 너무 세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좀 가겠다, 실리적으로 가겠다.